정신과 또 자유통일의 염원을 구현하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년이 넘도록 그 핵심 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를 더불어민주당과 또 더불어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계속해서 이사 추천을 하지 않는 바람에 북한인권법이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엊그저께 지난 10월 17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어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자당목 이사를 추천하든 하지 아니하든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김태훈 등 5사람을 통일부 장관에게 추천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우리가 이 국회와 뜻있는 대한민국의 애국 북한인권 운동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결과 오늘 드디어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선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원내대표를 역임하신 김기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과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안전보장과 인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동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누구보다도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북한의 자유로운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주고 계신 우리 한변의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김태훈 전임 회장님과 이재훈 현임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한변 회원들께서 북한의 자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282회째 참 대단한 일입니다. 어느 누가 시킨다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투철한 애국정신, 애민정신, 북한 주민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담겨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절절한 애국 시민들의 호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은 계속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통과된 것이고 당연히 그에 따라야 할 실정법상의 책임이 민주당에게 있고 국회의장에게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김태원 변호사님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한변이 앞장서서 해주신 결과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것 여부와 상관없이 추천되는 사람들을 바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에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국회의장이 그 직무를 소홀히 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더 이상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고 법을 지켜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도무지 관심이 없거나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류 보편의 가치이고 민주당이 늘 주장하는 인권, 그 가치가 북한 주민들에게는 왜 소중하지 않다는 것인지 말이 되지 않는 궤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 헌법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영토 안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당연히 우리 헌법에 의한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인권을 처참하게 유린하고 있는 김정은과 독재 권력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적 의무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거꾸로 김정은 수석 대변인 같은 역할만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맞습니다. 그에 앞장서 주시는 우리 한병과 여러 동지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바로 애국 시민 여러분들이 이 몸짓이 커다란 물결을 이루고 마침내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주의가 확립되어지고 저 북한 땅에도 인권이 보장될 그날이 속히 오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우리 국민의힘은 그 길에 끝까지 함께하면서 앞장서고 뒤에서 밀면서 최선을 다해 힘을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일에 함께해 주시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기현 대표님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우리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이 8년 넘게 이 인류 보호편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질책하는 그 위원정당 해산심판 청구 운동본부의 상임대표를 맡고 계시는 전 러시아 대사 이재춘 대사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자유시민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우리는 엄중한 상황의 처리의 적인지를 분명히 구별하고 싸워야 될 때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 정당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할 수 없는 정당입니다. 이 더불어라는 이름이 왜 나왔느냐? 세 가지가 있어요. 세기와 더불어라는 김일성의 유품 작품이 있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북한의 역사를 날조한 말도 안 되는 사기 문서인데 그것이 1992년에 대한민국에 출판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책이 대한민국 이 자유사회에 출판이 됩니까? 그런가 하면 몇 년 전에 전두환 대통령의 회고록은 출판이 금지됐어요. 아니, 한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세기와 더불어낸 그 더불어를 누가 인용했느냐? 문재인이가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했던 신영복이가 더불어 숨이라는 책을 썼어요. 1998년에. 이거는 김일성 사상을 흠모하면서 만들어낸 책이죠. 그 후에 2015년에 문재인이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을 창당했습니다. 창당할 때 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더불어를 붙였느냐 했더니 이 더불어라는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됐는데 이것은 신영복 선생의 뜻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 답변을 누가 했냐면 목포 출신의 손혜원, 그 당시에 창당 준비 그 공보실장을 했던 손혜원 의원이 밝혔어요. 그래서 이 더불어 그것은 뭐냐면 결국 김일성 3대 세습 정권의 그 유훈을 이어받는 정당이란 뜻이에요. 이것을 공개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은 이 우리가 누구하고 대적하고 있느냐를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이 더불어민주당의 김일성 일당 계통하고 연합을 하고 중국과 러시아하고 같이 연합은 이 붉은 세력을 우리가 혁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길이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면서 반국가 세력이라는 용어를 말씀하시죠. 근데 그 반국가 세력이 누구냐? 이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서 이 전국 좌익 정권 정당하고 그리고 민노총 선교조 등등 이 북한을 숭상하는 무리들이죠. 얼마 전에 8.15 경축사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통일을 어떻게 이루느냐?
자유와 인권과 법치 이런 가치를 통해서 북한들을 깨뜨리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하셨는데 역대 정권들이 전부 북한 눈치를 보면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정론을 펴지 못했어요. 민족화, 민주통일 전략이라든가 이런 전두환 대통령하고 김영삼 대통령이 몇 회에 걸쳐서 발표한 통일 전략이라는 것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데만 신경을 써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통일 방안이 됐는데 이번 그 통일 독트린은 분명히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이 북한에도 전파시키고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그것을 강력히 추진해야 된다는 그 의지를 밝힌 것이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그 8.15 그 선언이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통일 정책을 확정하는 엄청난 그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고 지난 문재인 정권 5년간의 우리 외교 안보 통일 이 모든 정책을 완전히 역주행했던 문재인의 그 죄과를 이제 우리가 물어야 될 때가 됐고 그리고 이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이런 종북 좌파 정권들을 해체할 때가 됐는데 그것은 우리 헌법 8조 4항에 분명히 대한민국의 정당 선택은 자유지만은 그 정당이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 이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의미하는데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해서 해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 명명백백하게 헌법을 그 조항을 위반한 사례들이 지금도 뭐 허다하게 나와 있는데 바로 북한 인권에서 눈 감고 이거 하지 못하게 이번 고등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이 더불어민주당 이것은 하루빨리 해체돼야 되고 우리가 이게 한 목소리로 여기 대응해야 된다. 우리 오늘 국민의힘 저 대표님도 오셨지만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동류 정당이기 때문에 그 운동하기가 좀 힘들지 모르지만 우리 시민들이 열심히 운동하는데 그것을 방해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좀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재춘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동안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박인환 바른사회 시민회의 공동 대표님 오셨고 또 구충서 한변의 변호사님도 오셨습니다. 또 김기웅 또 의원님이 또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오셨습니다. 김기웅 의원님은 바로 며칠 전에 국정감사장에서 이 북한인권재단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직접 거명하시면서 명쾌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기웅 의원님의 말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참석하게 됐습니다. 김기웅입니다. 우리 김태훈 변호사님과 한변의 관계자분들,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동안 오랫동안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서 화요일마다 집회를 열어오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그런 열정과 노고에 대해서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에 비해서 저희 국민의힘이 좀 더 힘을 내서 이 한변의 노력을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특히 고등법원 판결을 이끌어내신 이걸 계기로 해서 북한 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저희 당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기웅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이재원 한변 회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변회장 이재원 변호사입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인권법은 제정된 지 벌써 8년이 지난 법입니다. 그러나 북한인권법 된 바로 그날부터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의 농간으로 기능과 효력이 정지된 채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불어당은 입만 열면 민족, 민주, 민중을 내세우고 사람이 먼저라고 거품을 물었으나 사실은 건국 이래 가장 사악한 반민족, 반민주, 반민중, 반인륜 집단이자
역사상 가장 추잡한 정치인 하나에게 코가 깨어서 몸과 영혼까지 팔아넘긴 도덕대 사기꾼 집단이었습니다. 반독재 인권투쟁을 했다고 자랑하고 민주화 세력임을 자부해온 더불어당 무리들은 북한 동포들의 인권 문제에는 입을 다물고 자기들도 찬성하여 단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통과시켰던 북한 인권법을 치졸하고 야비한 수법으로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당 이름에 민주라는 말을 쓰는 세상 어느 정당이 세계 최악의 인권 참상을 외면하면서 인권법의 시행을 8년이나 회방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이들의 행태는 북한 동포들을 배신하고 국민을 속인 사기극이자 헌법 질서와 국가의 기강을 문란하게 한 반역이며 국회의 고유한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의 중대 범죄입니다. 보다 못한 사법부가 지난 17일 더불어의당의 이와 같은 수작을 질타하면서 이를 수수방관한 국회의장의 비겁한 작태도 위법일 수밖에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회의 입법권도 헌법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정당의 존립도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한도 내에서 보장되는 것입니다. 더불어당과 국회의장은 자기 군대의 청년들을 심리전쟁의 참혹한 전장에 총알바지로 팔아넘기는 인신매매범 김정은에게 세기와 더불어 충성을 표하면서 추파를 던지는 축태를 즉시 청산하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하루빨리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당신들의 신앙인 북한 공산 집단은 이제 거의 수명을 다하여 마지막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통일이 된 뒤에 길 가다가 북한 동포들한테 맞아 죽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바로 국가와 민족에게 저지른 그간의 죄악을 회개하고 북한 동포들이 조금이나마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북한 인권법의 정상적인 시행에 제대로 협조할 것을 인류의 양심과 민족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지원 회장님 조목조목 지금 더불어민주당 위헌적인 행태를 지적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이석복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님께 우리 예비역 장모님이십니다.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태훈 회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원 안변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통일은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북한 인권 개선이야말로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통일을 앞당기는 그러한 첩경인 것을 다 같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라는 자가 법을 어기고 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이러한 주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대한민국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국회를 걱정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국회의장이 들어선 이후 가장 국민들이 국회를 경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고등법원에 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국힘의당에서 추천한 5명의 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장은 바로 사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애써오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지금 국민들 15만 명이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청원하는데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지방으로 불이 붙어서 곧 100만 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더 이상 국회의장이 이러한 추태를 벌인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해산 절차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구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5명의 인권재단 이사를 즉각 추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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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영상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은 한 몇 시쯤 올라? 만약 해산을 원치 않는다면 즉각 북한 인권재단의 더불어민주당 담당 이사들을 즉각 추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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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석호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한변의 법치수호센터장을 역임하신 우리 한변의 구충서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국회의장이라는 자는 그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법무시 폐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민주당이 그동안 얼마나 수많은 폐악질을 해왔는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도 지명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에게 불리한 MBC 사장이라든지 박문진 이사 이런 선임이 될까봐 이 방통위 위원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무력화시키는 법 파괴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예를 들자면 그 이외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이 북한인권회라는 것이, 이 북한인권재단이라는 것이 북한인권법이 참 어렵게 입법이 되어서 통과가 되고 8년이라는 긴 세월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 민주당이 북한인권의 개선을 원하지 않는 빨갱이 정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정은이를 찬양하는 정당이니까 그렇습니다. 의원실 국회에서 대답해봐.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러 나오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해방 후에 우리의 힘으로 일제 압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원상회복을 해서 진정한 독립을 이루어서 국가를 건설해야 되는데 38선으로 분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남쪽에 자유 대한민국이 건국되었고 북쪽에는 공산 정권이 들어서서 북한 지역을 강점하고 북한 인민을 억누르고 지금까지 그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행위를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빨리 바로잡고 원상복구를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주 4.3 사건 때 그 좌익들이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서, 저지하기 위해서 50총선을 방해하는 무장 폭동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4.3 추념식에 가서 추념사를 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진정한 통일을 원하는 그 무고한 양민을 우리 대한민국 국경이 학살했다. 슬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통일이 뭡니까? 그들이 꿈꾸었다는 진정한 통일,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는 그들이 원하는 통일은 뭡니까? 공산 통일이 아니고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그 기념비에 백비를 세웠습니다. 글자를 새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나중에 우리가 진정한 통일을 새기자라고 했습니다. 공산 통일을 이루는 날을 위해서 비석을 비워놓자고 했습니다.
그것이 민주당의 정체가 아니고 뭡니까? 그것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노당의 후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계속적으로 투쟁하고 항의하고 촉구하고 나무라고 고발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소리 높여 외칩니다. 이것은 절대 공허한 외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허한 외침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외쳐나가도록 합시다. 여러분, 자유 통일의 그날까지.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구충서 변호사님은 지금 4.3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 그 잘못된 점을 아주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소송도 직접 수행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탈북민님, 리밀 탈북 작가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의 올해 활동을 쭉 눈여겨보다가 아주 이상한 거 발견했어요. 올 3월달, 9월달, 10월달 이렇게 3번 이상 어디 갔냐면은 북한군 특수부대 방문, 특수부대 내지는 특수기지 이런 특수 분야를 많이 시찰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럴까 하고 생각했는데 예년에 비해서 이상하니까 이게 바로 이유가 있었더군요. 바로 10월 초에 들어서서 북한이 무슨 짓거리를 했죠? 러시아에다가 그 파병했어요. 북한군 지금 한 3,000명 파병했고 올해까지 12,000명 앞으로 더 할 걸로 이제 예견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나라 국정원이 이제 전 세계 보도했어요. 그 전까지 러시아하고 북한이 발뺌하다가 유엔에 나와서 계속 뭐 무슨 일이야 그런 일 없다 하다가 대한민국에서 딱 중고 사진을 내놓으니까 아무 소리 못하는 겁니다. 팩트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정의가 이깁니다. 부정의는 꼭 패합니다. 자, 김정은이 그 3,000명 보낸 걸 보면은 말이 특수부대이지. 여러분 영상 가만 보십시오. 저게 어디 뭐 특수군이라는 특자가 어울립니까? 한국의 중학교? 한국의 중학생보다 못한 그런 체격인데, 저거 연정 때 병사들이 기본적으로 그 방탄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건 무거워요. 그 방탄복 입지면 어때요? 저만한 체격에, 저만한 포실한 체격에. 저거는 거기다 북한인데는 정말 열병씩 하는 부대가 있고 그냥 계속 건설하고 노동에만 탐려하는 부대는 있어요. 북한에는 나머지 뭐 전투하는 부대는 별로 없어요. 있다면 그냥 김정은이 시찰 나올 때 연습해서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런 그 평소에도 못 먹던 그런 영양실조 걸리기 직전에 애들을 3,000명이나 북한 러시아에 파견했어요. 왜 했겠어요? 그 목적은 하나예요. 그냥 돈 내지는 경제 지원을 위해서 했죠. 대한민국도 가고 베트남에 파병했죠. 그러나 대한민국 파병은 뭐냐면은 대낮에 공개적으로, 세상에 공개적으로 했고, 북한의 파병은 뭐냐면은 밤에 몰래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침략 전쟁에 했다는 거죠. 김정은은 정말 낚아죽고 도말할 것도 없고 민족의 지도자라는 양심조차도 없습니다. 어떻게 제 자식 같으니 우리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제 자식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대포밥으로 총알바디로 외국에 내보내는가 그죠?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이 군사기술이라고 칩시다. 그 군사기술을 왜 필요하지? 북한에서 3대 독재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그 군사기술이 있다고 해서 쌀밥에 거의국 먹는 거 아니에요. 그저 오로지 그냥 철두철미 북한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이게 김정은입니다. 자, 이런 북한에 대고 더불어민주당이 어저께 뭐이다가 말했냐면, 당대표가 뭐이다가 말했냐면은 아직 정확한 거 아니다. 북한군이 아니다. 아니 미국도 인정하고 나토도 인정하고 대한민국에서 발표해서 전 세계가 인정했는데 이 민주당은 아직도 정확한 거 아니래요. 참 이렇게 한심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뭐 정치권 뭐 다 똑같은데 왜 이럴 때일수록 이거 하지 말라고 북한에다가 이제 강력하게 이제 규탄을 해도 시원치 않은 판인데, 이게 국회의 과반은 이거 아직 정확하지 않다, 지켜봐야 된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북한 주민들에게 죄를 뿌리는 거 아니고 뭡니까? 북한 주민들은 지금 속이 막 다 들어갈 거예요. 그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또 다 한 곳에다 격리해놨어요. 그게 독재자들이 그 행태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정치권 정말 이 대한민국 북한 주민을 진짜 동포로 형제로 민족으로 생각한다면 이럴 때 김정은을 규탄하고 북한 주민을 옹호하는 한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일조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 바로 이 5명의 국민의힘에서 추천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들을 우원식 국회의장은 추천하지 않는 것이 그 부작위와 위법이다 라는 판결을 이번에 내린 겁니다. 자. 방금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명 중에 한 사람인데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를 하면 제가 그 이사가 되고 싶어서 저렇게 투쟁하냐 이런 오해는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용산에서 임명을 해야 하는 특별 감찰관 문제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하는 문제하고 그 연계를 시켰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산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하고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에 5명 이사 추천하는 문제하고 연계가 됐다. 그래서 국힘당 당대표가 이 연계를 끊겠다. 이런 보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저는 여기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저는요, 이 연계는 어떤 경우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국회의장은 민주당을 설득하든 강요하든 5명을 추천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하고 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 추천하는 문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고등법원에서 국힘당의 5명, 통일부에서 추천한 2명, 7명으로도 북한인권재단은 구성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취지의 판결을 냈습니다. 저는 환영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원식 국회의장 부작위에 의한 위법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 하지 마십시오. 이걸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한 20-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우리 국힘당 전 대표님 계셔서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안 계시네요. 무슨 얘기냐?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옛날에 거짓말하는 놈보다 건방진 놈이 더 나쁘다, 기분 나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배고픈 것은 참으나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거짓말하는 저 이재명이를 왜 이기지 못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건방을 뜬 국힘당의 지도부의 행태 때문에 국민들이 건방진 것을 못 봐준 것입니다. 히브리대 유발 하라리 교수가 한 말이 있어요. 투표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느낌으로 하는 것이지 이성적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촌철살인의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바로 왜 국힘당은 국민의 마음을 그렇게 읽지를 못하고 건방지고 말이죠. 어째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아주 간단하게 영부인께서 사과 한번 하고 머리 한번 숙이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게 국민의 뜻이란 걸 모르고 있습니까? 이 기가 막힌 호재, 북한인권재단을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이 호재, 여러 가지 우리가
민주당의 나쁜 행동에 대한 후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국힘당에 여당에 냉담하게 반응하는 것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건방지건 싫다는 것입니다. 고개를 숙이십시오. 우리 대표님 안 계셔서 참 이 말을 전해드리지 못하는 것이 가슴 아픈데 이게 국민의 뜻이고 국민의 언어라는 것을 국민의 힘은 명심하셔서 반드시 더불어민주당 발로 밟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박인환 교수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경찰발전 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 예, 여러분들 우리 김태훈 대표님 비롯해서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지하, 음동, 설악 말이 그렇지 7, 8월 그 뜨거운 땡볕 아래 1월, 2월 그 살을 내는 듯한 추위 아래 한 번도 쉬지 않고 이렇게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하는 모습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왜 우리가 북한인권법을 시행, 다시 말해서 이 북한인권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하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30년 전에 박원순 등 좌파들이 주도를 한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책자를 만들어내서 정치권에 김성춘 호남 출신이죠. 동아일보 회장부터 시작해서 백선엽 장군, 문화예술계 같으면은 소설가 김동인, 아시다시피 이광수, 최남선, 음악가, 대한민국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현재명, 대한민국의 지도급 인사들을 모조리 쓸어서 친일파로 낙인을 찍혀서 그 책자를 전국의 도서관 학교에 뿌려서 그 결과가 대한민국은 북한에 비해서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유령이 대한민국 남쪽을 뒤덮고 있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우리가 북한인권재단을 만들어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약점이 인권입니다. 인권이라고 하면 우리 남한 종북 좌파들이 그동안 민주화를 주장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내세운 주제가 인권인데 이놈들이 인권을 가장 극구 부인하는 북한과 맞먹어서 인권하다가 지금은 쑥 들어가서 북한인권재단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을 탄압하는 자들을 기록하고 고발하는 아카이브를 만드는 겁니다. 북한 친북, 종북 인명사전을 만드는 걸로부터 시작해서 북한 주민들 탄압하는 세력과 인간들을 총망라하는 기관을 수집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전시하고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북한인권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북 사전에 대응을 하고 또는 종북 인명사전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인권재단이 필요한데 바로 그 일 때문에 민주당 인권을 내세우는 민주당이 협조를 하지 않는 걸로 압니다. 우리는 더욱더 이 사업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친일 인명사전처럼 종북 인명사전, 북한 인권 탄압사전을 만들어서 역사의 길이길이 남북 통일을 가로막고 북한 인권을 침해하던 주동자들을 역사의 길이 남김으로 해서 경계가 되어서 지금이라도 요놈들이 반성하고 북한 인권 강화 운동에 나설 수 있도록 참여하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도 북한인권법의 시행,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박인환 대표님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그 영감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의 민주 원칙, 기본권 보장,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방어적 민주주의 자체의 공격을 막는 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좋은데, 이 북한 인권 개선을 방해하는 방어적인 그러한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상당히 시사를 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배병호 한국노년인권협회 사무총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2013년 장애인 80살 5개명 우원시 국회의장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준수하여 즉각 국민의힘 부천 5인을 북한 인권재단 이사로 추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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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배병호 총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끝으로 우리 오린모 오봉석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의 간단한 말씀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윤시한 목사님 한 말씀. 오늘 이렇게 참 묵묵히 이 자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이 오신 덕분에 오늘 282차 활집회가 성황을 이뤘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멘텀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세를 몰아서 앞으로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북한 인권 우리 한변 우리 귀한 기자에게 있습니다. 응원해 주시고 우리 자유통일 보금통일을 위해서 늘 자유통일 보금통일을 위해서 함께 싸워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149 목기자연합 우리 국회 성벽기도 145 TV2 윤치화 목사였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